원래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인 제목을 짓고 싶었는데 어디서 막 공산주의들 신나게 몰려올까봐 조금 참았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는 해도 이념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이상 일단은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고는 있어야겠죠? 첫 번째 단점은 집단 이기주의를 막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나라에 청인이 90%, 홍인이 10%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치인이 대놓고 청인에 유리한 공약을 걸었을 때 사회 표면상으로는 그 정책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비밀이 보장된 투표에서 사람들이 밀어주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아파트 주차장 사건이 하나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먼저 살던 주민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사온 입주민은 지상 주차장만 이용하면서 몇 년씩 대기야만 비로소 지하 주차장 이용 자격이 생기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불합리한 정책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택된 정책이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새로 이사온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 될까요? 기존 입주민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8대2의 인구 비율로 통과시켜버리고 불합리함을 느끼던 입주민이 꾹꾹 참고 기다려서 나중에 입김을 낼 수 있는 위치가 될 때쯤에는 그 사람은 이미 수혜를 받는 입장에 도달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예요. 민주주의의 맹점을 정확히 악용한 아주 좋은 예시로 이거 가지고 논문 써도 한 편 뚝딱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다수의 바보가 소수의 천재를 이긴다는 점이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도 틀린 길을 믿는 사람의 머릿수가 많으면 틀린 쪽이 이깁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한 나라를 얼마나 박살낼 수 있는지 전 세계 역사가 실시간으로 증명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다수의 바보들은 돈 나눠준다면 좋다고 뽑아줍니다. 세 번째 단점은 주객전도인데요. 정치인들에게는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본인이 당선되는 게 우선입니다. 아주 쉬운 트롤리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레버를 당기면 대한민국 GDP의 1%가 하락하지만 내 통장에 10억이 생긴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안 땡길 건가요? GDP 1%면 10억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천문학적인 국가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 안에 들어오는 10억이 훨씬 달콤하게 들리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깎아먹어도 국민들의 생활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도 나의 당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레버를 당깁니다. 이건 끝없이 생산되는 음모론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집권당 입장에서는 현재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기만 해도 다음 선거에 본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든 거짓으로 판명나든 아무 상관없이 음모론이 돌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그러니 불안 정서가 고조되고 국민 생활에 악영향 주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흔들고 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전 세계 다양한 나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권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죠? 그런데 비집권당에서는 이걸 트집 잡으면서 선동을 합니다. 내 목숨, 내 건강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나 자신에게 있고 국가는 나에게 안전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말이죠. 언뜻 보면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틀려먹었습니다. 국가는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도 됩니다. 과속하거나 지시 위반, 신호 위반하면 범칙금 내잖아요.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그거는 타인을 위험하게 한 거니까 얘기가 다르고 나 한 명만 영향 쓰면 괜찮지 않냐고요? 그러면 무단횡단은 왜 불법일까요?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왜 부과할까요? 안전벨트 안 하면 내가 다치지 남 다치게 하는 거 아닌데? 그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 국민의 위험한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할 권리까지는 없어도 미접종자의 행동을 제한할 권리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비집권당은 계속 선동합니다. 왜? 집권당이 낸 정책이니까. 국민이 반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들의 다음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다양한 맹점들, 이거 간과하면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해법은 당장에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음모론에 놀아나지 않는 지성을 갖추는 것,
여기까지가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인류는 아직 민주주의보다 나은 정치 형태, 대체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엘리트 정치 주장하고 있긴 한데 누가 엘리트인가를 정하는 단계부터 공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엘리트 정치인 선발 시험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경제학 몇 문제 내고, 역사 몇 문제 내고, 과학 몇 문제 내고, 난이도, 비중 이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결정의 영역은 이기심, 학연, 지연, 부패 이런 것들로 쉽게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당장 체제에 대안이 없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똑똑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안 남았죠? 다음 시간에는 첫 단추로 속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